나는 2년차 가드너다. 극복 심란한 미니정원. 극복 가드닝 권태기. 도대체 이번 여름 장마가 끝나기는 할까 싶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비가 좀 적당히 내리면 좋으련만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폭우. 그래서 우리 집 마당에서 월동하고 걸리버처럼 쑥쑥 키가 자라고 있던 버들마편초가 결국은 모두 털썩 꺾여버렸다. 폭우 예보가 있기 전 잘라줄까 말까 고민했을 때 진작 잘랐어야 했는데 결국은 이사단. 버들마편초뿐일까? 꽃봉이 주렁주렁 달리며 여름 겨울을 앞두고 있던 노발리스의 새로운 가지도 또. 노발리스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도 이렇게 지긋지긋한 폭우와 장마 속에서도 잠깐 동안 비추는 햇빛을 링거 삼아 반짝반짝 피어난 꽃이 있으니 역시 여름은 목수국의 계절. 지난 일기의 리빙 크리에이션 목수국 라즈베리 핑크에 이어 핑크앤로즈와 라임라이트가 시원한 탄산수처럼 개화했다. 하얀 꽃은 사계절 모두 진리지만 초록이 짙어진 한여름의 목수국은 더 소중한 느낌. 5월에 일찌감치 개화한 소형 토플과 달리 7월에 천천히 개화한 토플 러브 퍼레이드. 키가 너무 커버려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포실포실 핑크핑크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나의 최애 토플. 그리고 오레가노는 별같이 생긴 좁쌀만한 하얀 꽃이 반짝반짝 묶음으로 피어난다. 꽃 하나하나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지만 송이송이 모여있으니 신비로움 가득. 플럭스와 에키네시아가 절정이다. 마당에 이 아이들이 없으면 이 여름 어쨌을까 싶을 정도. 아직 1년차인 플럭스들은 비록 올해 한 뿌리의 꽃대가 두세 개 정도만 올라왔지만 이 녀석들 연식이 쌓일수록 다발로 꽃대를 올린다고 하니 기대 만발. 피고 지고 폭우로 꽃이 다 떨어져도 내일 또 새로 피는 그런 플럭스 꽃이다. 폭우에도 끄떡없는 또 다른 여름꽃의 강자 에키네시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의 여름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피어있을 것만 같은 여름 그 자체의 꽃. 에키네시아가 어느덧 저물어가는 그때면 이 길었던 여름도 끝나 있겠지. 백일홍도 여름과 함께다. 이 폭포수 같은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이 펄펄 끓는 여름 햇살을 받으면서도 키가 큰 아이도 키가 작은 아이도 꽃 모양 그대로 몇 날 며칠 단단하게 버티며 그렇게 피고지고. 은남국화도 마찬가지다. 너무 매일 피어 있어서 이제 좀 심드렁할 만하지만 이런 아이는 아껴줘야지. 이렇게 여름을 건너 가을에 다다르면 이 아이는 제철을 만나 안개 가득한 가을 아침의 공기를 그려줄 것이다. 여름의 그늘에는 역시 호스타 형제들. 작년에 심어 겨울을 난 이 호스타 형제들은 1년 만에 덩치가 쑥쑥 밝은 초록, 진한 초록, 찢어진 초록, 호쾌하게 그늘을 채우며 보기만 해도 시원한 풍경. 옆자리의 이웃 홍진애고사리도 여름과 장마를 기회 삼아 어느덧 덩치를 뿜뿜. 지난 봄에 왜 이리 안 자라나 걱정도 잠시. 작년 가을에 처음 심었을 때보다 3배는 더 커진 모양. 여름꽃은 이렇게 속도 없이 피어있지만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래저래 심란한 여름의 정원이다. 장대비는 매일 몰아쳐 꽃은 쓰러지고 만화는 매일 받쳐줘 꽃은 자르고 또 잘라 가위를 한번 들면 멈출 수가 없어. 오늘도 그렇게 속절없는 무한 뺑뺑이. 풍뎅이는 장미를 파먹고 나는 잡아서 패대기를 치고. 공벌레는 왜 메리골드를 그렇게 먹어치우는지 지난 6월 한창 이쁨을 자랑했던 메리골드가 잎이 다 먹혀 뼈만 남아버렸다. 지난 봄 파정에서 애지중지 정성껏 키운 메리골드. 공벌레 식량으로 사용될 줄이야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공벌레가 메리골드를 다 먹어치우더니 이제는 그 옆 백일홍까지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여름과 가을 1년초가 씨도 안 남을 상황. 유기물 먹이가 모자라지도 않을 텐데 왜 메리골드와 백일홍만 와구와구 먹어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코레옵시스 얼리 선라이즈가 꽃을 활짝 피우고 나더니 잎의 색깔이 슬슬 바래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까맣게 타서 말라버려 거의 메인 가지만 남은 상황. 새 잎이 다시 나오는 걸 보니 다행히 뿌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당 한쪽에 구멍이 생긴 것 같아 영 마음이 찜찜. 이대로 여름 가을 버텨 내년 봄 건강한 상태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해본다. 이렇게 심란한 마음이 가득 슬슬 마당 일에 권태기가 찾아올 무렵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다.
1780년부터, 그러니까 244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가드닝 공구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권위의 플라워쇼 첼시 플라워쇼에서 수많은 상을 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불독틀스에서 삽과 포크를 보내주셨다. 구독자 이벤트 선물과 함께. 오, 와와, 딱 봐도 단단해 보이는 모양새. 이런 가드닝 도구를 한번 드리면 나도 막 244년 자식과 손자들한테 물려주며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집안에 있는 가드닝 도구 명품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더감제의 헤이데이님 호미에 이어 이번 불독틀스의 삽과 포크가 두 번째. 다음에 소소한 욕망은 펠코 장미가위 마련. 목이 부러질 것 같진 않죠? 아무튼 불독틀스의 제품들은 용접이 없는 일체형 강철 단재로 되어 있어 탁월한 강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에폭시 코팅 처리로 녹슬거나 긁히거나 알칼리성 토양에 대한 내구성을 높였다고 한다. 한여름 폭염과 장마에도 한겨울 혹한과 대설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유연하고 단단한 물풀의 나무를 사용. 강철과 물풀의 나무에 그린그린한 자연 친화적이고 엣지 있는 디자인이 마당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집 그리고 사랑스러운 나의 정원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모습이다. 갑자기 멋진 도구가 생겼으니 가드닝 욕구가 뿜뿜. 푹푹 찌는 한여름이지만 나가자 마당으로 잡초를 뽑으러. 그렇게 먼저 장마 후 마당에 가득한 잡초를 뽑기 위해 잡초 제거 포크를 사용해 보았다. 푹 찔러 넣어 흙과 뿌리를 부드럽게 한 후 쑥. 손목 힘이 덜 들도록 설계된 각도라고 하니 역시 부드럽고 가볍게 뽑혀 나오는 잡초. 다음은 에버그린 땅파기사. 지난 겨울을 잘못 보내 위를 다 자르고 아랫부분만 남아 꾸역꾸역 다시 크고 있던 장미 퀸 오브 하트를 드러내었다. 고무 그립이 장착되어 있는 D자 손잡이 덕분에 흙으로 푹푹 삽을 질러 넣는 것이 편한, 힘을 줘도 손목에 덜 무리가 가는 듯한 이 느낌. 오, 이것은 손잡이가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인 것인가. 이렇게 에버그린 땅파기삽 덕분에 장미 퀸 오브 하트 드러내기 완료. 이 자리에는 소윤아방님 공구로 구입한 한국 로즈원 장미 진빨강색이 아주 매력적인 봄해를 심었다. 자, 이제 구독자 이벤트 시간. 장마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불독틀스 구독자 이벤트 게시물 참조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잡초 제거 포크 2분, 에버그린 땅파기삽 2분을 각각 선정, 댁으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이벤트 응모 부탁드리고요. 장마가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갔다. 그래도 가끔은 해가 뜨는 날도 있어 사다리를 타고 심한 바람에 부러져 버린 덩굴 보니의 가지를 정리하기도, 펜지를 드러내고 비어있는 쓸쓸했던 화분에 안젤로니아와 아메리칸 블루를 심기도 하면서 올여름의 가드닝 권태기를 꾸역꾸역 넘기고 있는 중이다. 몰아치는 비와 바람에 가드닝의 꿈과 희망이 사그라드는 밤도 종종 있지만 비와 바람이 멈춘 다음날 아침 꽃을 피우며 웃고 있는 작은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다시 또 새로운 다음의 계절을 기다리게 된다. 그렇게 2024년 여름의 정원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 그럼 만화의 가드닝 일기 오늘은 이만.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